서연아, 문 열어라. 문틈 너머에서 들려온 그 쉰 목소리는 제가 알고 있던 누구의 목소리와도 같았고 동시에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문 손잡이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돌아갔고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이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녹음기에 남긴 마지막 말. 그 사람은 가족 안에 있다. 그 문장이 지금 바로 이 순간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문 앞에 진실로 들어가겠습니다. 5화 지금 시작합니다. 문 손잡이가 돌려지는 소리는 마치 우리 집의 공기 전체를 비틀어 놓는 거대한 손처럼 천천히 울렸습니다. 금속이 미세하게 갈리는 음과 함께 문틈에서 차가운 외풍이 밀려 들어오자 저는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제 심장은 두려움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울리고 있었고 현관 앞에 서 있는 남편은 문을 향해 몸을 숙이며 손을 들어보며 조용히 경계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경은 제 옆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문이 아니라 제가 들고 있는 녹음기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문을 열어 들어오는 사람이 아버지가 말한 그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 그 순간 다시 문 손잡이가 조금 더 크게 돌아갔습니다. 철컥 한 번 더 음이 울리자 시어머니가 작은 비명을 삼키듯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벽에 몸을 기댄 채 온몸을 떨고 있었고 마치 누군가 그 문 너머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그녀가 묻어두었던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듯 보였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차오르는 감각을 견디며 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사람 누굴까?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린 순간 저는 온몸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상상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 쪽 친가의 고모부,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큰언니의 남편이었습니다. 늘 정장을 깔끔히 차려입고 적당한 예의를 갖춘 상대적으로 조용한 사람이었고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드는 편도 아니었기에 이 시간에 나타난 것 자체가 의아했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고르며 땀을 닦았고 굳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집 앞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기척이 들리더구나. 문이 흔들려서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 와봤다. 남편은 의아하다는 듯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요? 고모부님이 왜 고모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단순한 걱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확인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도경도 이를 눈치챘는지 불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부님, 왜 집안을 그렇게 확인하세요? 고모부는 시선을 우리에게 돌렸습니다. 아니, 그냥 혹시 누가 침입이라도 한 건가 걱정돼서 그렇지. 그러나 그의 말투는 어딘가 어색했고 제가 들고 있는 금속 보관함과 두 번째 녹음기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짧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쪽을 스쳐 지나간 뒤 아주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제 얼굴로 향하는 그 모습은 마치 그 물건들을 기억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힘을 주며 녹음기를 감싸쥐었습니다. 남자는 고모부의 몸에서 흙먼지가 묻은 바짓단을 발견해 크게 눈을 떴습니다. 잠깐만요. 고모부님 혹시 밖에서 누군가를 봤습니까? 발자국 같은 걸? 그 순간 고모부의 눈빛이 아주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니, 난 그냥 기척이 있어서 온 거라니까. 하지만 그의 대답은 너무 빠르고 너무 방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틈 아래쪽에서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밀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든 순간 숨이 완전히 멎었습니다. 종이는 낡고 테두리가 태워진 듯 거칠었고 그 위에는 익숙한 글씨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단 한 문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믿지 마라. 저는 손끝까지 차갑게 식는 느낌에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아버지 글씨야. 고모부의 표정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너무 빨리 반응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내 아버지는 그때 정신이 혼란스럽던 상태였어. 그분의 말은 믿을 게 못 돼. 그의 말은 변명보다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는 듯한 그의 태도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이 고모부 앞을 막아서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부님, 왜 이렇게 급하게 부정하세요? 고모부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 너희 가족 걱정돼서 온 거야. 저는 아버지의 글씨가 적힌 종이를 들고 천천히 고모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남기셨을까요? 왜 그 사람을 믿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 질문에 고모부는 대답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때 회사에서 힘들었고 고모부님이 그런 걸 어떻게 압니까? 제 말에 고모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침묵은 거짓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들었거나 봤던 수준이 아니라 관여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수준의 정보가 그의 표정에 묻어 있었습니다. 도경이 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고모부님, 혹시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 일에 관여하셨습니까? 고모부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물어보지 마라. 너희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그는 마치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말했지만 그 말투는 오히려 불안과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명확했습니다. 그 사람을 믿지 마라. 그리고 지금 고모부가 보이는 이상한 반응, 급작스러운 등장, 시선을 피하며 단어를 고르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경계했던 인물이 바로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문틈 아래에서 또 다른 무엇인가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주었습니다. 금속 조각은 누군가 일부러 잘라낸 듯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지고 있었고 앞면에는 작은 글씨로 한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관리라고 적혀 있어. 그리고 뒷면을 돌려보는 순간 제 가슴은 얼어붙었습니다. 뒷면에는 숫자 2개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0과 1. 시어머니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바랬습니다. 저건 우리 아파트 관리실 열쇠에서 떨어진 조각이야. 바로 그 순간 현관문 바깥에서 누군가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발걸음을 집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림자가 문틈 아래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문틈 아래 드리워진 그림자는 처음엔 얇고 짧은 선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길이를 늘리며 우리 발밑으로 길게 퍼져 들어왔습니다. 그늘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서서히 번졌고 차갑고 눅눅한 느낌이 바닥을 타고 우리 발끝에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그림자의 움직임에 맞춰 더 무겁고 숨막히게 가라앉았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거나 몸을 움직일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는 순간 문 밖의 존재가
즉시 반응할 것 같은 기묘한 긴장감이 방 전체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고모부는 복도를 울리는 걸음걸이 소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질 때마다 몸을 굳혀갔습니다. 그의 어깨와 등은 점점 더 경직되었고 눈동자는 문을 향해 광택 없는 공포를 띤 채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남자 역시 거의 동시에 제 앞을 막아서듯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든 듯한 자세로 제 앞에 서 있었고 혹시라도 문이 열리거나 저를 향해 무언가가 달려들면 즉시 막아낼 준비가 된 사람들처럼 호흡마저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벽을 짚고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열린 숨을 겨우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마치 몸 전체가 휘청일 만큼 큰 충격과 공포가 겹쳐진 상태였습니다. 도경은 눈을 크게 뜨고 집안의 구석구석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공기 중에 작은 흔들림이라도 감지하려는 듯 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급하게 오르내리고 있었고 불안이 눈동자 깊숙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은 분명 우리 쪽으로 다가왔는데 문 앞에서 정확히 멈췄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전진하지도 후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너무 길어서 오히려 상대가 지금 우리 반응을 듣고 살피고 계산하고 있는 듯한 섬뜩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문 밖의 존재는 마치 이 방안을 훤히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확신을 갖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던 종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바랜 종이의 표면에는 세월이 남긴 눌림 자국과 구김이 있었고 그 위에 선명하게 남은 아버지의 필체는 마치 지금 이 방에 있는 또 다른 생명처럼 힘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믿지 마라. 그 문장은 단순한 경고나 방향이 아니라 아버지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남긴 절절한 요청의 흔적이었습니다. 종이를 들고 있는 제 손끝은 저절로 흔들렸습니다. 종이는 낡았지만 글씨는 흐려지지 않았고 한 획 한 획에 깃든 절박함이 종이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글씨를 쓰던 그 순간의 숨결이 아직 종이 위에 맴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모부는 제가 들고 있는 종이를 보는 순간 표정을 재빠르게 조절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엷은 떨림이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첫 말을 꺼내기 전의 순간적 동작은 충격을 숨기려는 사람의 움직임이었고 그의 어색한 침 삼킴은 두려움과 불편함이 뒤섞인 자국이었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시절에 쓴 거다. 오해하지 마라. 그 말은 고모부의 입에서 너무 빨리 터져나왔습니다. 급하게 꾸며낸 설명 특유의 억지스러운 톤. 그 말투는 본인의 감정과 신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숨기기 위해 반사적으로 내뱉은 말이라는 사실을 누구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끝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천천히 고모부에게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상황을 정면으로 파악하는 사람의 차분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모부님,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씀이 더 의심스럽습니다. 고모부는 눈을 크게 뜨고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의심을 받아야 하냐? 하지만 그의 분노는 실제 억울함에서 나오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을 막기 위해 본능적으로 터져나온 불안의 분출이었습니다. 도경은 방 구석을 가리키며 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고모부님 들어오실 때 외투에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복도나 엘리베이터에는 그런 흙먼지가 없어요.
그러면 밖에서 돌아다녔다는 말인데 무슨 이유죠? 그 말에 고모부의 동공은 짧은 순간 정지했습니다. 그 뒤 이어지는 그의 시선은 공격적으로 도경을 향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지적을 부정할 수 없는 초조함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기 전에 너희 집을 먼저 살펴야지. 집안 꼴을 봐라. 누군가 침입했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니냐. 고모부는 말끝마다 집안을 빠르게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서류가 흩어진 위치, 보관함이 열려있는 방향, 제가 들고 있는 두 번째 녹음기까지 마치 어떤 물건이 남아있는지, 무엇이 사라졌는지 점검하는 사람처럼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적극적인 반응조차 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혼잣말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난 정말 몰랐어. 내가 왜 몰랐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을 질책하는 후회와 충격이 뒤섞여 있었고 방금 전까지 알았던 모든 사실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모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런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시어머니의 반응에서 어떤 이득과 위험을 가늠하는 듯한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남자는 바닥에서 또 다른 종이 조각을 발견하자 천천히 몸을 숙여 그것을 들었습니다. 종이는 오래된 듯 가장자리가 거칠게 찢겨 있었고 종이 결마다 세월의 침식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것도 아버님 글씨 같은데요. 저는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이 가슴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위에 적힌 문장은 짧았지만 마치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조용히 주저앉으며 숨처럼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에게 속았다는 거지. 고모부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의도적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로도 그의 마음속 두려움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남편은 그 앞에 서서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모부님, 혹시 아버님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회사에서 어떤 관계였습니까? 고모부는 급하게 부정하려 했지만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고 숨이 거칠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그냥 아는 사이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그의 말투는 조각난 퍼즐을 억지로 짜맞추는 사람처럼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도경은 한층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모부님,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 감사팀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아무 관계가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 계셨을 리 없죠. 그 말에 고모부는 급격히 정색하며 반응했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다. 지금은 아무 상관없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말에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며 깨졌습니다. 당신들 그때 회사 일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잖아. 그 말 속에는 배신감, 분노, 혼란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가만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젠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예요. 저는 손에 쥔 두 장의 종이를 바닥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 사람을 믿지 마라.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 두 문장은 서로를 증명하듯 맞닿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외침, 아버지가 버텨야 했던 고립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속았다는 절망감까지 모두 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낮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아버님이 남긴 경고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침묵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보호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녹음기를 가슴께에 바짝 끌어안았습니다. 녹음기의 차가운 금속이 제 몸의 열기와 만나며 섬뜩할 만큼
선명하게 온도 차를 드러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왜 끝까지 말하지 못했을까요? 그 질문이 방안을 가른 순간 고모부가 갑자기 폭발하듯 외쳤습니다. 그만해라. 이제 그만 파헤쳐라.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공포가 터져나온 음색이었고 숨은 거칠고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고모부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고모부님,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고모부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고 턱선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남자가 바닥에서 또 다른 종이 조각 하나를 주었습니다. 종이는 노란빛이 돌 만큼 오래되었고 모서리는 날카롭게 찢겨 있었으며 그 위엔 아버지의 필체로 단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문 앞 조심.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함이 파도처럼 올라왔습니다. 그 글씨는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상황과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 틈 사이로 아주 천천히 누군가의 손가락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차갑게 빛나며 문턱을 천천히 스치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밀려 들어온 손가락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를 점령한 채 멈춰 있었지만 그 존재 하나만으로 방 안의 공기 전체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손가락은 마치 피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창백했고 마디 사이사이에는 오래된 상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생기가 없는 손끝이 문턱을 천천히 긁어내는 소리는 힘을 주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마치 여기 있다. 보고 있다. 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느린 긁힘은 방 안의 모든 긴장감을 끌어모아 한 점으로 압축시키는 듯 했습니다. 도경은 짧은 비명을 삼키며 제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미끄러워 있었고 표정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남편 또한 저를 감싸듯 앞으로 나서며 손을 들어 제 앞을 막았습니다. 그는 문 쪽을 계속 응시한 채 제가 무의식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자리에서 단단히 고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고모부는 문을 바라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내 긴장과 초조를 숨기지 못했던 그였지만 지금 그의 얼굴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봤을 때만 나오는 거의 충격에 가까운 정적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얼어붙은 채 문틈을 바라보았고 두 눈동자는 극도의 혼란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2번째 녹음기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녹음기의 금속 표면은 차갑고 묵직했으며 손바닥에 달라붙은 그 차가움이 오히려 공포를 현실감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심장이 떨리는 리듬에 맞춰 녹음기가 제 손 안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보일 만큼 느리게 사라졌습니다. 손가락이 빠져나가는 그 짧은 몇 초 동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복도에서 누군가 걸음을 옮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한 복도를 울리는 그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신발 밑창이 바닥과 부딪히며 내는 둔탁한 마찰은 무게감과 목적이 있는 자의 걸음. 그러나 그 발소리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앞에서 존재를 드러낸 사람이 지금은 일부러 거리를 두려는 듯 그 발자국은 이윽고 멀어져 갔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등에서 핏줄이 도드라졌고 문을 여는 동안 높은 긴장감이 손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의 공기만큼은 분명히 누군가 방금 전까지 서 있었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눅눅해진 바닥의 공기 흐름, 아주 약하게 흔들리고 있는 문틀의 진동.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문을 다시 잠그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 나가는 건 위험해. 일단 내부를 먼저 정리하자. 저는 손에 들린 녹음기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의 녹음기 지금 들어봐야 해. 그때였습니다. 고모부가 재빠르게 돌아서며 외쳤습니다. 그건 듣지 마라. 너희가 더 위험해진다. 그 반응은 너무 빠르고 너무 절박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보이는 속도와 강도였습니다. 도경도 그 모습에 당혹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고모부님 왜 그렇게까지 막으세요? 혹시 그 안에 고모부님이 얽힌 내용이 있어서? 고모부는 눈이 뒤집힌 듯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균열은 감추려는 자의 불안 흔들림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틀어봐. 저는 손끝으로 녹음기의 차가운 금속 버튼을 눌렀습니다. 딱! 기계적인 그러나 날카로운 그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찢듯 울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잡음과 함께 음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저를 불러주던 따뜻함과 모든 걸 혼자 견딜 때의 떨림이 함께 묻어있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내 곁에 없겠지.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 가까이 바로 제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내 어머니도 아무 잘못이 없다. 잘못한 것은 우리 집안이 아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고모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녹음기에 고정되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고통을 머금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약해서가 아니다. 내 어머니도 약해서가 아니다. 누군가 우리를 침묵시키려 했다. 저는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습니다. 누구였는데? 그 순간 잡음 사이로 낮고 차갑고 힘을 숨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만하시죠. 저는 즉시 고모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모부는 충격으로 얼굴이 완전히 하얘져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 남편도 고모부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숨을 들이켰습니다. 고모부님, 지금 목소리. 고모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필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아니다. 그게 내가 어떻게 해. 그러나 저는 다시 녹음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 말하면 당신도 끝납니다. 가족도 끝납니다. 그 말투, 그 억양, 그 호흡. 오랫동안 숨어있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목소리 내 고모부 맞지? 고모부는 이마를 세게 붙잡고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건 상황이. 그러나 그의 부정은 아버지의 절박한 목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장미정 씨를 건드리지 마라. 그분은 진실을 알고 있다. 그분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무너진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또 다른 목소리. 경고는 했습니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도경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목소리 고모부님이잖아요. 고모부는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무너져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내 아버지가 나를. 그러나 그의 변명은 아버지의 마지막 절규에 의해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그만해. 가족을 건드리면 끝이다. 그 외침은 잡음 하나 없이 녹음기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려는 절박한 분노였습니다. 남자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싸우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고? 내 아버지가 혼자 버티고 있었다고? 그러나 녹음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툭 끊기고 한참 동안 정막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녹음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숨처럼 들리는 목소리 하나가 울렸습니다. 지켜야 할 건 장씨도 김씨도 아닌 자료다. 그 자료만 있으면 모두 뒤집힌다. 저는 녹음기를 움켜쥐며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자료? 어떤 자료? 고모부의 표정은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녹음기가 아닌 집안의 어딘가를 향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자료가 이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남편은 그 시선을 따라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자료 이 집에 있는 거예요? 고모부는 결국 떨리는 입술로 진실을 꺼냈습니다. 그 자료는 너희 아버지가 숨겼다 그리고 그걸 찾는 사람은. 그러나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폭발적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숨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발걸음은 문을 강하게 쿵 하고 치고 문 손잡이가 거칠게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 바깥에서 누구의 것인지 분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 열어. 자료 가져갔지?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몇 마디의 고성으로 겁을 주려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 집안에 흐르고 있던 모든 의심과 숨겨져 있던 거짓을 한데 모아 강제로 끌어올리려는 압박의 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벽과 문짝을 타고 울리며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마치 이 집안에 쌓여있던 비밀들을 하나씩 끌어내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문 열어. 자료 가져갔지?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만으로도 그 사람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왜 이 늦은 시간에까지 우리 집 문 앞을 찾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발을 들였는지가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우연한 방문도 단순한 오해도 아니었습니다. 목적을 가진 발걸음, 목표가 확실한 침입이었습니다. 남편은 본능적으로 제 앞을 가로막으며 한 손을 뒤로 뻗어 저에게 문에서 한 발짝 더 물러서라고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그의 어깨와 등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눈빛은 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도경은 창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시선을 옮기며 혹시 문이 아닌 다른 출입구가 동시에 노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방 안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다시 그려보는 듯이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창틀, 발코니, 방과 거실을 잇는 동선까지 모두 한 번에 훑어보는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냉정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 손을 들고 문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귀를 문짝에 대었습니다. 문과 귀 사이의 얇은 틈으로 누가 있는지, 몇 명인지, 숨소리의 높낮이와 무게를 통해 상대를 파악하려는 듯 숨까지 죽이고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확인할 틈을 주지 않겠다는 듯 문 밖의 남자는 계속해서 문손잡이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금속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복도와 집안을 동시에 울렸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내놔. 이번에는 목소리가 한층 더 거칠고 높아졌습니다. 그 울림 속에는 초조함과 분노,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는 확신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마치 오래 참아온 한계가 무너진 사람처럼 고모부를 향해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허공에서 망설이다가 고모부 쪽으로 겨우 향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당신 왜 아무 말 안 해? 시어머니의 눈은 공포와 배신감이 뒤섞인 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고모부는 그 물음 앞에서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내려다본 채 몸을 점점 더 웅크렸고 어깨는 마치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죄가 드디어 끌려 나오는 순간을 맞이한 사람처럼 무겁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이제 숨길 수 없다는 자각이 만들어낸 무너짐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고모부에게 다가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묻고 또 다그쳤습니다. 고모부님, 저 사람은 누구죠? 왜 자료를 찾는 겁니까? 고모부는 처음에는 입술만 달싹이며 말을 삼켰습니다. 숨이 목에서 걸린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시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떨리는 입술을 한번 꽉 깨물었다가 힘겹게 몇 글자를 밀어냈습니다. 모르겠다, 난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은 진짜 모르는 사람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사람 특유의 무언가를 꾹 눌러 담은 거친 숨결이 배어 있었습니다. 말의 내용과 목소리의 떨림이 서로를 부정하고 있었고 그 부조화가 오히려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도경은 그의 바로 앞에 서서 눈을 가늘게 뜬 채 한치의 여유도 없이 날카롭게 말을 던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문 앞까지 와서 협박을 합니까? 아버지 녹음기에도 고모부님 목소리가 들어 있었어요. 지금 와서 빠져나가려 하지 마세요. 고모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다가 깊고 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떨리는 손을 양 무릎 위에 천천히 올려놓는 그의 동작에는 체념과 포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오래된 일이다. 그때는 이럴 줄 몰랐다. 그 말은 마치 수십 년 동안 누르고 숨겨왔던 돌덩이가 더 이상 소나기에서 버티지 못하고 굴러 떨어지는 순간의 소리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변명과 후회,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책임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이 가빠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 녹음기에 남겼던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들어 고모부를 바라보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를 왜 그랬어요? 그 말에 고모부는 입꼬리를 비틀며 기운 없는 헛웃음을 짧게 터뜨렸습니다. 웃음이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한 스스로를 조롱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다. 그래, 아무 잘못도 없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남편이 눈썹을 치켜 세우며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모부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가 마치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 정리해 두었던 말을 꺼내듯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회사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을 알았다. 감사 자료를 접하면서 건들면 안 될 것들을 건드렸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 하나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 구겨진 종이 조각에서 보았던 마지막 문장. 지켜야 할 건 사람도 집도 아닌 자료다.
고모부는 손을 떨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지만 그 안의 무게는 더 깊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 자료가 드러나면 다 끝나는 상황이었다. 자리도, 돈도, 이름도, 살아온 인생도 다 무너지는 상황이었지. 그래서 내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한 거다. 조용히 넘어가자고, 더 이상 파지 말라고. 저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함께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거절하셨죠. 고모부는 그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었다. 그런 세계를 처음 본 사람이 아닌데도 끝까지 밀어붙였지. 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장미정 씨도 그때의 일을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양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온 숨이 떨렸고 눈동자는 믿기지 않는 사실을 마주한 사람처럼 크게 흔들렸습니다. 미정이가 그 일을 알고 있었다고? 고모부는 시어머니에게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분은 알았다. 그리고 너도 모르게 도와주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마치 발밑이 꺼지는 듯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서도 몸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왜 몰랐지 어떡해. 고모부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깊게 떨군 채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숨기려고 했던 자료가 바로 이 집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지금 문 밖에 저 사람이 찾고 있는 것도 그것이다. 그 자료만 있으면 그들이 한 짓이 모두 드러나니까. 남자는 고모부의 말을 놓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듯 질문을 날렸습니다. 그럼 고모부님은 그 사람 편입니까? 아니면 고모부는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스스로를 향한 혐오와 어디에도 속지 못한 채 끼어 있었던 사람의 피로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난 그때 협박을 받았다. 내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내 아버지도 나도 우리가 붙잡혀 있던 건 죄책감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었다. 남편은 이를 악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그렇게 몰아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말에 고모부는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딘가에 기대듯 주저앉은 목소리로 무너져 내리는 음색으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싸웠다. 끝까지 맞섰다. 난 그걸 막을 힘이 없었다. 도경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듯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짚어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믿지 말라는 말은 고모부님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 거군요. 고모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부정하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침묵과 떨림이 곧 답이었습니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이미 표정 전체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모부는 끝까지 이름을 내뱉지 않았습니다. 대신 흐릿한 목소리로 짧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한낱 전달자였다. 진짜 움직이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질문을 힘겹게 밀어 올렸습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고모부는 제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더 깊이 떨구었습니다. 말할 수 없다. 왜요? 제가 거듭 묻자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는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집안하고도 아주 깊게 얽혀 있다. 내 아버지는 그 사람을 막으려다 당한 거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시어머니는 더 이상 울음을 참지 못하고
힘이 풀린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였고 손등으로 눈가를 문지르면서도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경은 시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알려고 해도 돼요. 이 집안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끝낼 수 있어요. 남편도 고모부에게 다가가 한치의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모부님,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더 숨기면 어머니도 위험해져요. 고모부는 눈을 감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떨림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걸 조종한다. 내 아버지도 나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은 절망이자 두려움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문이 막혀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났지만 분명한 웃음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서늘하고 건조한 감정이 거의 실려있지 않은 웃음. 마치 안에서 나눈 대화를 그대로 듣고 있었다는 듯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짧은 문장. 벌써 다 까발렸나 보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이 쾅 하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문을 실제로 부수려는 듯한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밖에서 밀어붙이는 힘과 안에서 버티고 있는 우리의 불안이 문짝 한 장 사이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쾅 하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깥의 사람이 이제 문을 부수려는 듯한 힘으로 문을 밀어붙였습니다. 문이 흔들리는 소리는 이제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집안 전체를 뒤흔드는 깊은 울림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집의 기둥이 금 가는 듯한 삼켜지는 음과 함께 문틀이 떨려왔습니다. 문을 밀어붙이는 사람의 힘은 단단했고 그 안에는 조급함이나 분노를 넘어선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안에 자신이 찾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아바한 행동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서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문을 주시했고 남자는 주먹을 꽉 쥐어 혹시라도 문이 열릴 경우를 대비했습니다. 도경은 시어머니를 붙들고 한쪽 벽으로 이동했고 시어머니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모부를 바라봤습니다. 고모부는 어느새 벽에 등을 붙이고 땀 냄새가 섞인 공기를 내뿜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문 밖의 남자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 너희 아버지가 숨긴 자료 여기 있지? 난 알고 있다. 숨길 생각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지만 차분했고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듯한 차가운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누군가를 오래 지켜본 사람, 그리고 자신이 잡을 대상이 한 걸음 앞에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녹음기를 가슴께로 끌어안으며 아버지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있는 듯 느꼈습니다. 지켜야 할 건 자료다. 아버지의 그 말이 지금 이 상황에 너무나 맞닿아 있었고 그 자료가 어떤 것인지, 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료를 찾는지 이제야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고모부님, 문 앞의 사람 누구입니까? 고모부는 입을 열지 못한 채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도경이 그를 붙잡고 조금 더 강하게 다그쳤습니다. 고모부님, 저 사람 예전부터 알던 사람 맞죠? 고모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동시에 오랜 시간 죄책감을 견뎌온 사람만이 가진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아버지와 함께 일했다. 아니라 내 아버지를 감시하던 사람이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게도 같은 명령이 내려왔다. 내 아버지를 감시하고 자료를 회수하라고.
그 말에 시어머니는 비명을 삼키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를 위험하게 만든 사람이 고모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내 아버지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더 가까이 다가왔지. 남자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절대로 밝힐 수 없었던 진실은 그 사람과 연결된 거군요. 고모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걸 알았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에게도 아무 말 못한 거다. 너희가 위험해질까봐. 도경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문 앞에 있는 저 사람은 그때 그 사람이라는 뜻이죠. 고모부는 답하지 않았지만 굳어버린 그의 표정이 말보다 더 확실하게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문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며 울려 퍼지는 음과 함께 경첩이 조금 내려앉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급히 말했습니다. 문을 열면 안 돼. 지금 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저는 거친 숨을 고르고 고모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모부님, 그 자료 우리 집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고모부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눌렀습니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숨긴 건 종이가 아니었다. 문서도 아니었다. 그분은 목숨을 걸고 기록을 남겼다. 그 기록이 모든 걸 드러내는 유일한 증거였다. 저는 가슴께로 끌어안은 두 번째 녹음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녹음기도 그 일부입니까? 고모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건 일부다. 하지만 전부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 남자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고모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 중요한 건 어디 있습니까? 고모부는 말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지만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 기록은 내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장소에 있다. 그 순간 문 밖의 남자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더 낮은 음으로. 말하지 마라. 지금이라도 나에게 넘기면 끝난다. 남편은 도경과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 집안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문 밖의 남자는 다시 금속을 두드렸습니다. 서연 씨, 당신도 알잖나. 아버지가 남긴 건 그냥 자료가 아니다. 이름이다. 그 이름만 있으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다. 저는 그 말이 가슴에서 복잡한 감정의 덩어리를 만들며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름.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남기려 했던 이름. 고모부는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떨렸습니다. 그 이름을 알면 모든 사람이 위험해진다. 도경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숨길 때가 아니에요.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예요. 고모부는 고개를 들고 제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이름은 너희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야. 절대 쉽게 들으면 안 된다. 저는 숨을 고르며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고모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하던 그는 결국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그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밖의 남자가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단단한 목소리로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 이름 내가 직접 말해주지. 그 말이 끝나자 현관문 위쪽 경첩이 뚝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문이 안쪽으로 천천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첩 하나가 떨어져 나간 문은 마치 오래된 봉인을 찢듯 천천히 안쪽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는 집안의 모든 숨결을 삼켜버릴 만큼 서늘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녹음기를 가슴께로 끌어안은 채문 너머로 드리워지는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이름.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앞을 막아서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뒤로 가. 그러나 제 발은 바닥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 틈 사이로 낮고 묵직한 숨소리가 스며들었고 곧이어 바닥 위로 검은 구두 한 짝이 들어왔습니다. 고모부는 숨이 끊어질 듯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이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안 돼.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 그리고 지우려고 했던 이름 하나. 그 모든 끝이 지금 이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화에서는 드디어 아버지가 숨기려 했던 그 이름의 주인이 직접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뒤덮었던 진실의 한가운데 가완전이 열린 채 드러납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6화에서 계속됩니다.